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이 결국 2025년으로 전격 연장되었습니다. 금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TSMC 류더인 마크 리우 회장은 애리조나 공장에서의 반도체 생산이 2025년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는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의 1기 공정시설의 가동을 시작해 5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2기 공정시설은 2026년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었고, 이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칩들은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찍히게 됐다며 감격하며 앞으로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TSMC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과학법 등으로 TSMC는 물론 삼성, 하이닉스도 공장 건설을 고려하나 이러한 정황은 초대형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반도체 투자 관련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도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SMC가 미국의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으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TSMC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노조가 매우 강성이라는 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노조는 TSMC가 미국 공장에서 미국인만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TSMC는 애리조나 공장을 초반에 대거 대만 숭늉공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특히나 숭늉공이 필요한 업종으로 교육은 최소 5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도제 시스템과 같은 것이 잘 되었고 산학협력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인원은 곧바로 구할 수 없어 절반 정도의 인원이 대만 숭늉공이 필요하지만 애리조나 노조에서는 이들의 아예 노동 비자 H-1B 혹은 주재원 비자인 L-1을 금지하라고 주장합니다.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TSMC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인 숭늉공을 교육하고 일할 만한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엄청난 자본이 소비되는데 여기에 노조까지 벌써부터 강성이라서 이미 공장을 상당 부분 진척하는 TSMC가 곤란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애리조나 노조인 애리조나 파이프 트레이드 469는 TSMC 비자 요청 거부 청원을 전격 시작했습니다. 주지사나 기타 정치인들은 이들과 이들 가족 구성원의 투표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는 정작 TSMC 공장을 유치해놓고 뒷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애리조나 무역협회장은 TSMC가 2025년으로 건설을 연기한 것은 대만 노동자를 쓰기 위함이라며 벌써부터 TSMC 행동에 참견하면서 공장의 경영까지 비판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에서는 석박사급 수천 명과 기술자 및 과학자 수백여 명이 최소한 숙련 인원으로서 필요한데 미국에서 벌써부터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지만 미국 정부에는 요청도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노조를 위해서 공장 내부에 어린이집까지 시설을 확보해 놓으라고 했었죠. 어린이집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큰데 근로자가 중간에 어린이집에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일하다가 퇴근하는 것도 자율제로 갈 수 있는 등 아시아권에서는 아예 없는 복지 제도를 갖춥니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미국식 노동 환경이 맞을 리가 없는 상황이죠. 아시아에서는 소위 몸을 갈아넣는 반도체 라인이 미국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TSMC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느냐라면서 적응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보조금이 상당 부분 직원 복지와 직원 임금, 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조 문제 외에도 결정적으로 TSMC를 크게 좌절시키는 문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도 돈 때문이 아니겠냐는 각종 경제계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워렌 버핏이 왜 TSMC 주식을 모두 팔았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TSMC 내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TSMC가 미국 진출 시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파악한 버핏은 오히려 TSMC가 미국에 가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을 우려했다는 의견입니다. 즉 결국 버핏은 TSMC가 미국에 가면 과연 수익률이 안정적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는 건데요. 차라리 대만에 있었으면 몰라도 미국 행의 결과가 TSMC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TSMC 내부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의견은 한국인들과 대만인들이 자신만의 특성으로 반도체 사업을 키워왔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시간이 누적되어야 하는 반도체 사업을
사실 몸으로 때웠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 대해서 미국이 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도체 사업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한국과 대만에 나눠줬다는 거죠.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일본 경제는 타격을 받고 한국, 대만 등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한국이 그 반도체 사업을 못 키웠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삼성 등은 반도체에 올인했고 그 가운데 무수한 인력이 야근 등을 밥 먹듯 해오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대만 TSMC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지만 조직 체계가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수많은 기술자들이 역시 엄청난 시간을 노동하며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미국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많이 일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인건비 대비 노동력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냈고 재투자를 해온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이 노동자에게 야근을 시킬 경우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에서처럼 당연히 야근하는 문화도 아니며 각종 노동법은 매우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만에서 근무하는 초고도 숙련 기술자를 20-30%가량 미국에 보내야 하며 나머지는 현지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는 둘 다 TSMC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기술자가 빠져나가면 TSMC 본사에서 협업을 위한 인원이 모자라 기술 개발 효율이 떨어지고 또한 미국 현지에 간 기술자는 새로운 노동 문화에 적응하며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할 것을 우려합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미국이 왜 한국과 대만에 반도체를 줬는지 망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미세한 공정을 노동자들이 장시간 집중력과 연구 노동을 통해 성취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문화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의 섬세한 손놀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노동 자체가 미국과 맞지 않으며 미국에서 이러한 막대한 부하가 걸리는 공정이 있는 제조업을 추진하면 비용이 엄청나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제조업은 너무 고된 일이 되어버려 하청을 주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 매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효율을 망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관련 기사에서 LNG 배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 가장 싸다라고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가격이 실제 저렴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효율을 계산하면 한국 배를 구매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전기차 업체를 내치고 미국을 반도체 생산 대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이러한 효율을 무시하는 것이고 동맹들조차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면에는 이러한 미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와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의 산업을 일궈냈다는 것이죠. 미국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도체 설계나 핵심 기술을 담당했고 고된 공정은 하청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했으며 이것은 수십 년 전에 끝이 난 얘기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리쇼어링, 바이 아메리카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크게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다양한 기관과 매체에서조차 TSMC의 미국 이전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미 커커넛 캐피탈의 커크 회장은 사실상 TSMC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미국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상황이라며 대만은 이득을 보는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MIT 매거진 등에 따르면 미국 공장 1개를 세울 비용은 대만의 동일한 공장 4개를 세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는 공장에 세운 뒤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출 때문에 결국 적자에 시달린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보조금도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운영 장부 등을 공개해야 하며 초과이익 공유제 등 보조금을 상당히 미국에 기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한국에는 좀 더 TSMC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가 마지막까지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TSMC는 막판까지 미국 측에 초과이익 환수와 기밀정보 열람 조건을 초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TSMC가 미국에서 이득을 보기가 안 그래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TSMC보다는 다행히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만 매체에서는 이번 반도체 과학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TSMC라고 지목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라인은 그런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만은 파운드리 특성상
대만에 밀집한다면 막대한 이득을 낼 수 있으나 미국의 사업체를 크게 옮겨야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라인 확장도 미국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행으로 인해 적자폭이 엄청나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여전히 많은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이 여전히 무리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의 의도대로 한국과 대만 기업이 반도체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